여러분 안녕하세요, 썬팍입니다. 요즘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이제 푹 빠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셰프 혹은 쿡 혹은 이제 쿠킹북 author 이런 분들이 요리를 하는 영상들을 보는 건데요. 전 본나프티 매거진의 에디터이자 그리고 뉴욕타임스 쿠킹 칼럼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했고 쿠킹북의 author 저자이기도 한 앨리슨 로만이라는 그분의 이제 쿠킹 비디오들인데요. 요리의 분야인 저도 어찌나 막 요리를 해보고 싶게 만들고 요리를 어찌나 이렇게 맛있게 또 만드는지 제 스타일로 그분의 비디오를 굉장히 재미있게 보면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옛날에 영국 셰프 제이미 올리버라고 기억나시나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케이블 채널을 보던 시절에 그분의 이제 쿠킹쇼 이런 게 있었는데 너무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막 자기 집 화분에서 허브 같은 거 따다가 막 요리할 때 툭툭 넣고 그냥 오븐에서 막 꺼낸 막 치킨 같은 걸 접시에다 툭 내려놓고서는 그 위에다가 가니쉬 같은 거 살짝 올리고서는 막 되게 멋있는 요리처럼 근사하게 막 내고 할 때는 어쩔 때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요. 너무 막 요리가 투박해 보여서.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앨리슨 로만 그분의 이제 뉴욕타임스 쿠킹 채널의 비디오를 보면서 그 제이미 올리버가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막 Anyway Long Story Make Short 쿠킹 영상들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 넷플릭스에서 오늘은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막 너무 웃겨가지고 코미디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쿠킹 슬래시 앤 푸드에 관한 다큐멘터리들을 몇 편 소개해드리려고요. 네,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다큐멘터리는 Ugly Delicious라는 다큐멘터리예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미국판 알쓸신잡의 요리편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쇼의 제작자이자 출연을 하면서 이제 쇼를 이끌어가는 호스트 역할을 하는 한국계 미국인 2세 데이비드 창이라는 이 분이 김치찌개나 비지찌개, 뭐 청국장 등등 해서 너무 맛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맛은 있는데 모양새가 그닥 서양인들에게 어필되지 않는 그런 요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한국인 이제로서 집에서는 그런 음식을 맛있게 먹고 너무 좋아하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먹던 음식인데 서양 문화에는 어떻게 어플라이가 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생각들을 제목에 반영을 해서 이 쇼를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이 데이비드 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셀러브리티 셰프거든요. 미국에서 모모코쿠 누들바 이거를 이제 처음에 창시한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가이자 셰프이기도 하고 이 쇼에서 이제 제작도 하고 배급까지도 넷플릭스에서 도맡았던 그런 실력이 있는 어떻게 보면 TV 프로듀서라고도 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이에요. 각 에피소드마다 한 가지 음식의 어떤 토픽을 정해놓고선요 그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을 대부분 이제 셀러브리티 셰프들이죠. 그 셀러브리티 셰프들은 대부분 이제 데이비드 창의 지인들이죠. 그분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음식과 연관된 역사와 문화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을 막 대화를 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쇼예요. 막 다들 이제 지인들이라서 그러는지 욕도 섞어가면서 굉장히 지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쇼를 보는 중간중간마다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이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고요. 저는 특히 시즌 1의 에피소드 3 홈쿠킹이라고 타이틀이 된 에피소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제 데이비드 창이 자신의 이제 부모님이 살고 있는 본가 버지니아에 가서 이제 땡스기빙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에피소드예요. 엄마하고 한인마트 장을 보면서 뭐 갈비찜 어떻게 할 거냐, 파김치 살 거냐 막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땡스기빙이 다가오니 사온 음식들을 막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뭔가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명절이나 제사가 오면은 엄마랑 나물도 같이 다듬고 제 동생이 좀 전 부치는 건 잘 부쳐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막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노스탈직한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살아나더라고요. 요리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미슐랭 레스토랑 코펜하겐에 있는 노마의 셰프인 르네 르세피 집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같이 막 요리해 먹고 가족들이랑 둘러앉아서 막 서로 설전을 벌이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홈쿠킹 에피소드에서 드러나는데요. 기존의 되게 트래디셔널한 다큐멘터리 같지 않게 편집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젊은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도록 힙하고 뭔가 되게 쿨하고 편집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도가 생기는 흥미를
흥미를 잃지 않게 되는 그런 쇼예요. 네, 그리고 이제 Ugly Delicious라는 작품을 재미있게 보셨을 분들은 이 작품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데이비드 창의 또 다른 다큐멘터리예요. Breakfast, Lunch and Dinner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데이비드 창이 이제 셀러브리티들하고 전 세계의 도시를 여행을 다니면서 로컬 음식을 먹고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런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에피소드 3인가요? 거기서 이제 크리스 티겐하고 모로코의 마라케시에 여행을 같이 가서 요리를 로컬 음식, 타진 음식들을 트라잉 해보고 로컬 마켓들을 걸어 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편이 가장 인상에 남았는데요. 거기 로컬 주민이 직접 데이비드 창하고 크리스 티겐을 집으로 초대를 해서 타진에다가 음식을 요리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모로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당시에 데이비드 창 와이프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이제 익스펙팅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크리스티겐은 이미 2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였고 그래서 이제 페런팅 하는 방법들 같은 거를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 초대를 해준 모로칸 호스트 분의 집에 아기가 또 있었는데 그 아기하고 같이 놀면서 아기를 갖게 되면은 부모로서 뭐 이러이러한 점이 있을 것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대화들을 막 하는 부분에서 저는 어떤 둘이 이제 셀럽이 아니라 되게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되게 휴머니티한 모습들이 음식 다큐로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이 편이 마음에 들었고요. 영화 2편 정도 길이가 되기 때문에 주말에 편히 집에서 쉬시면서 여행 프로그램 그리고 또 뭐 요리 프로그램 이런 것도 보시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이 Breakfast, Lunch and Dinner 이 작품이 되게 퍼펙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는 고인이 된 앤토니 브루댕의 쇼 Parts Unknown이라든지 No Reservation 뭐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에 더 이상 보실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앤토니 브루댕 특유의 세계를 여행을 다니면서 음식들을 트라이 해보고 역사나 문화의 전반에 대해서 로컬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갈증을 느끼시고 계시는 분들은 데이비드 창의 쇼들이 굉장히 이제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Ugly Delicious 그리고 Breakfast, Lunch and Dinner 이 다큐멘터리들을 또 추천을 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Chef's Table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들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Ugly Delicious나 Breakfast, Lunch and Dinner나 이 작품들과는 조금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조금 더 이제 깊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진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음식 그리고 음식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셰프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작품인데요. 현재는 총 시즌이 6까지 나왔고요. 음식 다큐멘터리 치고는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이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작품성을 인정을 받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TV계의 오스카라고 불리죠. TV 프로그램계의 아카데미 시상식인 에미 수상식에서도 이제 노미네이트 했고요. 촬영이나 편집 그리고 음악에 있어서도 굉장히 세련된 어떤 연출이 되게 돋보이는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에피소드가 이 다큐멘터리 2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즌 1의 에피소드 3인가요? 아르헨티나의 셀러브리티 셰프인 프란시스 말만이라는 셰프가 있어요.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다룬 편 하고요. 이제 시즌 3에 와가지고 첫 번째 에피소드로 우리나라의 백양사의 정관 스님이라고 주지 스님에 관한 사찰 음식을 다루는 편이에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프란시스 말만이라는 아르헨티나 셰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히피 같아요. 되게 럭셔리하고 팬시한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살면서 자연의 소재들로 바베큐를 하는 거를 스페셜라이즈 된 셰프거든요. 사적인 삶을 좀 들여다보면 복잡한 면이 많은 분인데요. 그런 복잡함 때문에 그래서인지 자신은 혼자 갔을 때 최대한 자유인임을 느낀다고 해서 이렇게 산속에 들어와서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신 약간 우리로 보면 기인 같은 그런 느낌의 셰프거든요. 이제 이분의 요리를 보면은 요리가 굉장히 남성적이고요.
색감도 화려하고 스타일이라든지 요리를 이제 세팅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비비드해요. 아름답고 이런 강렬하고 화려한 스타일들의 요리를 서빙을 해서 내실 때 딱 그 플레이팅을 보면서 요리라는 게 이렇게 섹시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저는 되게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는, 뭔가 외로운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고요. 아무리 자유를 추구한다 한들 그렇게 멀리 산속에 떨어져서 나와서 살면서 혼자서 바베큐 요리를 해먹고 하는 것이 뭔가 수행을 하는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요? 끊임없이 자유에 대해서 갈구하게 되는 어떤 그런 한 인간? 그런 부분들이 이 프란시스 말만이라는 셰프의 다큐멘터리 편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즌3에서 오면서 갑자기 이제 오프닝이 우리나라의 산과 강과 이런 모습들이 쫙 인서트 되면서 우리나라의 백양사가 비춰지면서 그 안에 이제 정관스님, 그리고 정관스님 음식에 관심을 가지는 뉴욕타임스 라이터하고 세계 50대 레스토랑 중에서 하나로 손꼽히는 프렌치 레스토랑 르 버나데인의 그 셰프, 파운더, 그분이 이제 정관스님의 음식에 완전히 이제 몰입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극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정관스님이 뉴욕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찰 음식, 한국의 사찰 음식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좀 놀라게 된 거죠. 정관스님을 보니까 말을 굉장히 수려하게 잘하시는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말 속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에 이제 진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요. 요리를 어떤 마인드로 하시냐라는 이런 질문에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시면서 자신이 그렇게 부모님께 듬뿍 받았던 사랑을 사람들에게 음식으로서 표현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본인의 음식을 하는 철학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우리나라 음식들의 어떤 특징이기도 한데 약간 기다림의 미학, 발효 이런 것들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음식을 하는 것들을 이제 에피소드 안에서 쭉 보여주고요. 이제 불교 사찰 음식에서는 마늘과 파를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키는 음식이라 해서 마음을 막 흐트러뜨리게 하는 음식이라 해서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음식을 제외하고 만드시는 김치라든지 밑반찬이라든지 서빙을 해가지고 이제 딱 거의 예술에 가깝더라고요. 저는 사찰 음식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의 라이터라든지 이렇게 세계 50대 레스토랑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레스토랑의 파운더, 셰프라든지 우리나라의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가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많이 자부심이 들었고요. 이제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셰프 테이블 같은 경우는 크리틱으로부터도 굉장히 호평을 받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어떤 다큐멘터리 약간 느낌보다는 잘 만들어진 아트워크 같은 느낌? 그래서 보는 내내 눈이 너무 즐겁고 뭔가 뮤지엄에 다녀온 듯한 느낌을 간접적으로 받았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3가지 다큐멘터리 Ugly Delicious, Breakfast, Lunch and Dinner, 그 다음에 The Chef's Table까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제가 이렇게 쿠킹 영상에 완전히 꽂혀있기 때문에 이 작품들을 너무 재미있게 봐서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을 하고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 비디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세요.